안녕하세요. 건강한 시니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예전보다 손발이 더 차가워졌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어떤 분들은 겨울만 되면 발이 시려서 잠을 설치고, 또 어떤 분들은 여름인데도 양말을 벗지 못할 정도로 손발이 차갑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 중에는 내가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냉증은 단순 체질 문제로만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냉증은 혈관, 근육, 신경 기능 변화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왜 시니어분들에게 냉증이 더 잘 생기는지, 실제로 도움이 되는 관리 방법은 무엇인지 전문적인 내용까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냉증은 단순히 혈액순환 문제만이 아닙니다. 보통 손발이 차갑다고 하면 가장 먼저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냉증은 단순히 피가 잘 안 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체온을 유지하는 과정에는 혈관뿐 아니라 근육과 자율신경, 그리고 말초신경 기능까지 함께 관여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이 여러 가지 기능이 동시에 조금씩 약해지면서 냉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나이가 들수록 손발이 차가워지는 이유입니다. 먼저 혈관 변화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굉장히 탄력이 좋습니다. 추우면 잠깐 수축했다가 따뜻해지면 다시 부드럽게 확장되면서 체온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혈관 벽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몸은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 손발 혈관을 더 쉽게 수축시키게 되고, 결국 손끝과 발끝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차가운 느낌이 심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니어 냉증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근육량 감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잘 모르십니다. 우리 몸의 열은 대부분 근육에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허벅지나 엉덩이 같은 큰 근육들이 몸의 난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근육이 줄면 몸에서 열을 만들어내는 힘 자체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온도에서도 예전보다 훨씬 춥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특히 식사량이 줄었거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분들, 또는 활동량이 적은 분들은 냉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자율신경도 냉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율신경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체온이나 혈압 같은 것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시스템인데요. 노화나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겹치면 자율신경 균형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 수축이 과도하게 나타나면서 손발이 쉽게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긴장하면 손이 갑자기 차가워지는 분들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새벽만 되면 손발이 너무 차가워져서 잠에서 깨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 체질이라기보다 자율신경 영향이 꽤 큰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단순 냉증이 아닐 수도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냉증 자체보다 같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당기고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쉬면 괜찮아졌다가 다시 걸으면 또 아프고요.
이런 경우는 단순 냉증이 아니라 다리 혈관이 좁아진 말초동맥 질환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손가락 색이 하얗게 변했다가 파랗게 변하고 다시 빨개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찬 바람을 맞았을 때 이런 변화가 심하다면 혈관 과민 반응인 레이노 현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냉한 느낌과 함께 손발 저림이 같이 있다면 말초 신경 문제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성 신경병증은 초기에 냉증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5번째, 냉증 완화의 핵심은 몸 안에서 열을 만드는 힘입니다. 냉증 완화에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핵심은 단순히 겉을 따뜻하게 하는 것보다 몸 안에서 열을 잘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움직임입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 사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아리는 흔히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죠. 걸을 때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다리 혈액을 위로 밀어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활동량이 줄고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혈액순환이 정체되면서 냉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거창한 운동보다 꾸준히 걷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도움이 되고 앉아있을 때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도 실제로 혈류 개선에 꽤 효과적입니다. 6번째, 따뜻한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냉증 때문에 생강차나 대추차를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몸에서 열을 만들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량이 줄고 결국 체온 유지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냉증이 심한 시니어분들 중에는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침을 거의 안 드시거나 밥과 김치만 간단히 드시는 식습관이 반복되면 냉증이 점점 심해질 수 있습니다. 7번째, 지나친 사우나는 오히려 역효과일 수 있습니다. 의외로 조심하셔야 하는 것은 지나치게 뜨거운 사우나입니다. 순간 몸이 굉장히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지만 너무 강한 열 자극은 오히려 혈관 반응을 불안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혈압 변동이 큰 시니어분들은 사우나 후에 더 차가워지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강한 열 자극보다 몸의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8번째, 수면 부족도 냉증을 악화시킵니다. 수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말초혈관 수축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새벽에 손발이 차가워지는 분들 중에는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무시기 전 스마트폰 사용이나 늦은 시간 카페인 섭취는 냉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9번째, 여성 시니어에게 냉증이 더 많은 이유입니다. 원래 여성은 남성보다 근육량이 적고 혈관 반응이 민감한 편인데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 변화까지 겹치면서 혈관 조절 기능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폐경 이후에는 냉증과 함께 수면장애나 안면홍조, 식은땀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결국 시니어 냉증은 단순히 손발만 차가운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의 혈관 건강과 근육 상태, 영양 상태와 수면 상태 등이
모두 연결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두꺼운 양말만 신는 것보다 몸 안에서 열을 잘 만들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처럼 꾸준히 걷고 근육을 유지하여 주시고 단백질도 충분히 챙겨주시며 수면을 잘 관리하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 몸의 체온과 건강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참기보다는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하시고 필요하다면 꼭 진료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언제나 시니어 분들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